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동아리 수다 토크. 오늘 정재진 씨, 우리 희철 씨, 또 저희 현민이까지 해서 우리 또 셋이 한번 모여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재진 씨도 희철 씨도 지난주 근황 어땠어요?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게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근황을 얘기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안 돼. 사실 제일 슬프면서도 되게 행복한 얘기인데 네. 네, 공연하고 네. 뭐 하루하루 일상을 똑같이 사실 지내거든요. 근데 되게 특별한 게 없으니까 배운데 직장인처럼. 매일같이 출근해서 공연하고 퇴근하고 네.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철 씨는 저도 지난주 뭐 요즘에 이제 졸업을 하고 혼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바빴어요 사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제 인생이 좀 닭가슴살 같다. 소금이 전혀 없고 퍽퍽하고 정말 케첩도 없고 일만 하고 뭐 하루 종일 11시에 집에 와서 씻고 자고. 저 원래 술을 안 먹는데 네. 요즘 항상 이렇게 맥주캔 먹고 취해서 잔다. 캔맥주로? 네. 그래야 잠을 들 수 있나요? 네, 그래야 조금 내 이 퍽퍽한 인생을 좀 잊어버리고 취해서 기분 좋게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아니 저번 주에도 뭐 희철 씨 고민 들어봤는데 힘든 시기야. 내가 그렇죠. 봤을 때 딱 맞아요. 이나 있다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거 다 이겨내면 아주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요. 현민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는 뭐 똑같죠. 뭐 재진 씨하고 말하면 똑같은데 항상 바빠요. 예. 집에 가서 잠만 자는 수준으로 그냥 열심히 뭐 작품 활동하고 회사 일도 진행하고 막 이러면서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베나TV 동아리 수다 편 또 준비하느라고 또 이제 어저께 좀 늦게 잤는데 하여튼 뭐 좀 부은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침에 열심히 꾸민다고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밤늦게까지 준비한 우리 토크 주제는 저번 주에 또 이제 우리가 단톡방에서 얘기했던 네. 것 중에 이제 딱 우리 이걸로 하자 했던 게 이제 남혐 여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예민하고 좀 민감한 주제라서 맞아요. 저희가 단톡방에서도 되게 신중하게 조금 이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각자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남혐 여혐이라는 게 요번에 이제 알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긴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사례들을 쭉 찾아보니까 와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심각한 얘기구나. 이게 이슈가 돼 있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뉴스에서는 한편으로 뭐 과도기적이다. 뭐 남녀가 이게 평등을 가는 데 있어서 과도기적인 어떤 그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사들도 좀 봤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우리가 이제 요번에 남녀여혐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주제로 들어가 보면 이 혐오 기준에 대해서 한번 각자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남녀여혐의 이 혐오 기준. 말 그대로 남성 혐오라는 거는 남성을 혐오한다, 여성을 혐오한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제 그냥 주관적인 기준으로는 뭐 저는 남자니까 여성 혐오라고 하면 그 여성을 혐오한다는 게 여자 몇 명이 좀 나쁜 짓을 하는 거잖아요. 뭐 돈을 안 내고 데이트 비용을 안 내고 뭐 이런 사람이 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건데 그런 일부가 하는 행동을 전체적으로 보고 모든 여성은 나빠라고 하는 게 좀 여성 혐오, 남성 혐오가 아닌가. 어떤 한 사람을 봤는데 그 10명이 다 나쁜 거다.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남자가 성폭행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성폭행한 사람이 나쁜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사람 전체 남성의 뭐 3%도 안 되는데 근데 이 남성 쓰레기다. 남성 그렇죠. 전체 남성 나쁘다. 저러니까 남성은 다 쓰레기다. 뭐 여자도 뭐 꽃뱀은 정말 0.1%가 됐는데 이제 여자는 다 나빠. 여자는 다 꽃뱀이야. 라고 일반화의 오류를 하는 게 저는 그게 요즘 시대의 남성 혐오, 여성 혐오가 아닌가 한국 사회에서. 그러네요. 재진 씨는 혹시? 저는 이제 혐오라는 단어 찾아보면 정말 싫어하고 미워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그러면은 그렇죠.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할 정도는 어느 정도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기준점이 참 희철 씨 되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해. 근데 요새는 그 오해가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아까 희철 씨 얘기하신 것처럼 이 행동을 하나 했기 때문에 난 저게 싫어. 근데 이걸 한 이성 자체가 싫어지게 되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 혐오가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 정도가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종의 일반화의 오류. 그렇죠. 네. 거기서 제가 좀 살을
치자면은 뭐 그런 기준에 있어서 약간 바이러스 같이 어떤 몰랐던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아 뭐야 진짜 남자는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일파만파 좀 확대가 좀 과장돼서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남녀여혐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게스트가 사실 남자밖에 없어서 이게 그쵸. 어떻게 되다 보면은 이게 남자 쪽에서 되게 주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 이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사례들이 또 그쵸. 상당수 있어요. 그죠? 저도 어제 찾아봤는데 네, 맞아요. 각자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먼저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넥슨 클로저스라는 게임, 클로저스라는 게임의 이제 그 성우분, 네, 성우분. 티나 역할을 하셨던 성우분. 네, 우리 성우 김모 씨, 김모 양이죠. 예, 네. 김양이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슈화가 됐어요. 근데 이게 왜 그 성우가 퇴출을 당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라는 이 헤드라인 기사만 봐가지고 저는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다들 찾아보셨어요? 네, 네, 맞아요. 찾아봤어요.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뭐 그게 이제 메갈리아라는 이제 남성 혐오 사이트죠. 대표적인 남성 네. 혐오 사이트인데 그거를 이제 지지하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성우를 이제 퇴출시킨 사건인데 그랬었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기사만 보고 이제 타이틀만 보고 음. 아 부당한 해고 왜 저런 사이트에 음. 이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출을 당하냐 저렇게 부당하게. 하지만 찾아보니까 부당한 대우는 아니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하지만 뭐 이제 퇴출시킨 건 맞는 거죠. 아 그렇죠. 뭐 네. 넥슨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사이트에 공지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 대신 이 성우분도 그 글을 올리신 거 혹시 보셨어요? 블로그에 이제 올라와 있는 글을 읽어봤는데 네. 넥슨 자체에서 성우분에게 뭐 부당한 조치를 취한 건 아니었고 블로그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졌었고 서로 간에 협의하에 뭐 이제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그렇죠. 이제 넥슨도 입장을 밝혔고 성우분도 성우분도 입장을 밝혀서 밝히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래가지고 잘 종결이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메갈리아 회원들이 이제 화를 내는 거는 음. 왜 우리 사이트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체를 하냐. 아,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부당한 대우는 그러니까 부당한 퇴출은 아니었지만 아하. 어쨌든 교체는 한 거죠. 아, 그게 그렇죠. 아니었다면 계속 할 수도 있는 건데. 아 근데 그렇지. 사실 뭐 이제 그런 그 부분들. 성우분께서 그 사이트 활동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활동을 했는지 맞아요.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티셔츠를 인증을 하셨던 게 그 이제 사이트에서 후원금을 얻기 위한 티셔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티셔츠를 사면 그 티셔츠의 가격이 후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 좋은 취지의 또 네, 티셔츠였나 좋은 봐요. 취지의 티셔츠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그 티셔츠를 입고 인증을 했다. 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넥슨과 마찰이 있었다고. 그렇게 예, 돼서 시작이 됐구나.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봤는데 이제 그 사이트 회원분들은 이 넥슨과 성우분의 이야기는 종결이 났지만 사이트 회원분들은 아까 희철 씨가 아직까지는,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취지로 좀 화를 내고 계신 게 아닌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네.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왜 우리 사이트를 나쁘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로 화를 그쵸.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성우분께서 블로그에도 적으셨는데 그 사이트의 취지는 마음에 들어 하시나 그쪽에서 가끔 얘기하시는 혹은 이따가 뭐 단어가 나오죠. 미러링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약간 불편하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바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만큼 지금 메갈리안이 얼마나 큰 이슈고 조금은 사회적 문제,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그냥 matter, 그냥 문제가 프로블럼이 아니라 네. 그게 얼마나 그게 문제, 사건? 네 사건인지, 사건이요. 네, 논의될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그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아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이래서 최근 이슈의 남녀여혐의 어떤 되게 핫 이슈였던 사건이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는 분명히 남자 여자 생각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통계 조사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남녀 정규직 임금 격차가 36.6%라고 하네요. 예. 근데 이게 그 여혐에 대한 어떤 남녀혐에 대한 이 여기서 어떤 발생한 어떤 소득의 어떤 불평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OECD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이
남녀 임금 차가 1위예요, 1위. 아 맞아요. 예. 그다음이 남자가 더 일본. 높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 그 일본이 26.6%라고 하고, 일본도 되게 보수적인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도 우리나라보다는 덜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조금 더 10%나 덜하면 많이 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OECD 국가 기준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는 15.3% 평균인 거죠. 요걸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남녀 평등, 그러니까 남녀가 거의 차이 없는 나라가 이제 하위권에 이제 벨기에라고 뉴질랜드 5.6%로 예, 상당히 이게 낮은. 그럼 거기는 거의 거의 능력치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남자 여자 이런 거 이성이 어떤 성별 성별의 상관없이 문제가 아니라. 예, 능력으로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직업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남녀가 차이가 있어요. 임금에 대한 차이. 이거에 대한 생각들은 각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남녀에 대한 어떤 임금 차이는 이게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1학기까지 이제 학교를 다녔던 입장으로 친구들이 다 이제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그쵸. 친한 여자들 동생도 많고 남자애들도 이제 친한 애들이 많은데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남자는 뭐 예를 들어서 건동원까지 대기업 갈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여자는 무조건 한양대까지는 가야 된다. 그런 말이 남자는 기준이 여기까지는 잘 갈 수 있는데 여자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어쨌든 그게 벌써부터 차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느끼는 그 체감상 그렇죠, 사회초년생으로 그렇죠. 나갈 때 그렇죠, 남자는 그렇죠. 동국대까지는 갈 수 있다. 하지만 여자는 한양대는 가야 그 밑으로는 가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게 여자에게는 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뽑는 인원도 적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야 이제 좋은 데 들어갈 수 있고 남자는 또 뽑는 인원이 더 많으니까 여자에 비해서 맞아.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체감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이제 6, 70년대 그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일꾼들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일꾼들을 남성들이 많았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노동력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쓸 수 썼다는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지금은 물론 취업이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건장한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어느 회사에 혹은 어디 건설 현장 같은데 투입이 됐단 말이죠. 그때 그렇죠. 당시에 이제 남성들이 사회를 많이 약간 주도적으로. 장악했다고 해야 되나? 그 현상이 꾸준히 이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여기다 살을 붙이자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 유교 사상이 이제 있었잖아요. 남존여비 사상부터 시작을 하면 뭐 남녀 유별, 부부 유별 뭐 이러면서 남자 여자가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미 우리 이전에 우리 조상들부터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무래도 지금 현대까지 그 여파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것들이 많이 사그라지는 지금 아까도 거론했던 이제 과도기적인 남녀가 평등해지는 여자들도 지금 여군들도 상당수가 있고 그렇죠. 회사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더 오히려 더 세심하거나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 그런 거 더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업무들을 더 잘한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맞아요. 남자들보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상태로 봤을 때 이런 직업적인 면에 봤을 때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 우리가 3년 전에 남성 인권 운동가 혹시 지금 돌아가신 성재기 씨 혹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때 관심이 좀 많았어요. 어떤 관심? 그때는 막 남성 혐오, 여성 혐오가 크지 않아서. 그쵸. 맞아, 나도 몰랐어요. 되게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재기 씨는 역으로 이제 남자들이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한 이제 최초의 남성 운동가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살을 하셨죠. 네, 이제 이건 뭐 너무 힘들고 뭐 바꿀 수도 없고 내 이 죽음이 사회를 바꿀 수만 있다면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자살하기 직전에는 엄청 그러니까 그 후원금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고 맞아요. 엄청 힘드셨다고. 그러니까 그 남성 인권 연대인가 그거를 이제 계속 주관을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운영조차도 못할 정도의 좀 힘듦이 있었다고 저도 그때 당시에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저도 근데 자세히 본 게 아니라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과연 뭐가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 운동가 성재기 씨는 많이 주장을 했는데 남성 여성이 평등해지려면 남성의 인권도 중요하다. 뭐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평등하지 않다라고 한 게 아니라 진정한 남성 평등이 되려면 남성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여성부에서 많이 억압을 하고 또 TV에 나와서 많은 여성부에서
많이 억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말이 많이 먹히지 않았고 그 이분의 입장에서는 아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이었죠. 답답한 상황이었죠. 많이. 그래서 이제 자살까지 택하게 되셨다. 맞아요. 근데 맞아 아까 후원금 얘기도 나왔는데 뭐 1억 원에 관련해서 뭐 그 기사가 있긴 있었어요. 뭐 후원금을 뭐 부탁한다는 분들 그게 잘 안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데 사실 이 성재기 씨의 어떤 이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좀 극명하게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DC라는 인사이드라는 갤러리에서는 그쵸. 뭐 해피제 기절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게 돌아가신 날. 네 그런 식으로 또 좀 그런 얘기가 있었고 네. 반대로 또 이제 그 역사적 뿌리 그러니까 한편에선 또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여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진 남성의 권리에 대한 환기시키는 대표 주자로 인식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 쪽 남자 쪽에서 보는 시각들 뭐 사람들이 보는 시각들이 좀 확 갈렸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런 데서부터도 참 좀 안타까워요. 사실 남녀여혐을 떠나서 저는 이런 기사를 봤을 때 한 인간이고 그러니까 한ten 사람이잖아요. 어떤 뭐 로봇이 아니고 뭐 괴물도 아닌데 한 사람인데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 옹호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재기 씨를 이제 옹호하자는 의견은 아니고 이런 분이 꼭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성부도 있잖아요. 근데 여성부는 그렇죠. 여성의 인권을 담당하는 부죠. 그렇죠. 하지만 남성부라는 건 없죠. 그러네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모든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야당이 중요한 것처럼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존재해서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건강한 사회가 되고 선의 경제하면서 뭔가 되게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부족한 거 여기서 채워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남성 평등과 여성 평등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성부라는 거에 있어서 뭐 지금 여성 주차장도 만들고 하죠. 뭐 지하철도 여성 칸이 있고 부산에서는 맞아요, 벌써 맞아요, 오색산도 맞아요. 생기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오늘 타고 왔는데 여성 칸이 있더라고요. 한 자리. 있어요. 임산부 칸. 임산부 네. 칸도 있고. 그거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되게 좋아요. 분홍색으로 이제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름에 여자들의 그런 그렇죠. 남자들보다는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저는 네.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생리적으로의 그런 불편함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성부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남성부가 없으니까 전 성재기 씨가 그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엄청 그런 좋은 측면에서 역할을 봤을 했다고 때.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맞춰줬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주면서 이제 처음에 좀 잡음이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게 이제 장기적으로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축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거 남성 연대가 필요해, 남성 인권 해줘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네, 사회의 맞아.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맞아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한쪽이 무너졌으니까. 맞아. 항상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 이게 그렇죠. 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쪽이 독점을 하는 것들은 되게 잘못되게 갈 수 맞아요. 있는 확률이 확실히 크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예전에 저 어릴 때 전철에 여성 전용 칸이 있었거든요. 그때도요. 그러니까 그랬나? 만약에 10량짜리 전철이면 한 량 자체는 여성들만 탈 수 있는 칸이 생겼었어요.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행이 그랬었구나. 오래되지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왜 안 되냐? 여성분들만 여기에 타야 하는데 인식을 제대로 나라 자체에서 못 바꿔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타고 그럼 이 안에서 또 이제 왜 타? 그 성추행 같은 게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남자가 여기 타면 안 되지 그러면은 여성분들만 타고 있는 그 칸이 있는데 이 칸에 여성분들이 찼다고 9칸에 여성분들이 나눠 타야 되는데 못 타는 경우들이 생겼던 거죠. 출근 시간대에 특히.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에서 서포트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흐지부지 없어졌거든요. 이게 아마 저 중학생, 초등학생 때 있었던 제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시 이렇게 온 거네요. 네,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임산부 좌석까지는 다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시행을 많이 해주잖아요, 나라에서. 그렇죠. 근데 이 아까 희철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여성부는 있지만 남성부가 없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엔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유가 남성들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차피 사회에서 잘하고 있잖아.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니까 선입견들. 여성분은 여성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변해주겠어라고 여성부가 생겨나고 있고 여성분들의 생각을 대변해주고 있지만 남자들은 이미 기존에 깔려 있으니까 너희 잘 살고 있잖아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참 이게 되게 애매하다, 그죠? 네. 되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뭐 남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부적인 부분에서도 균형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리더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의 만족을 다 시킬 수 없는 맞아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네. 일이라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 성재기 씨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사례가 이제 강남역 우리가 가장 묻지마 최근이죠, 강남역 사건. 사실. 저는 그 기사 읽으면서도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참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구나. 엄청 안타깝죠. 네, 되게 이게 뭐 하는 건가. 저런 사람들이 지금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은 이런 묻지마 사건,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는 게 사실 되게 이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었지만은 쭉 지금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정신 상태 자체가 조금 되게 이상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강남역 살인 사건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 네, 사건에 대해서 그쵸. 혹시 뭐 생각들 한번. 그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는 당연히 안타깝죠. 왜냐면 전 누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현민 씨 누나가 있고 동생, 또 이제 여동생이 부인이 있지. 있고 네, 맞아요. 여동생이 있고 음. 네,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이 어쨌든 약자로서 타겟이 생긴 게 너무 안타깝죠. 어. 왜냐면 저한테는 못 그럴 거예요. 우리한테 못 그럴 거예요. 왜냐면 그럼요. 1대1로 싸워서 제압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하지만 여성은 그런 힘이 없으니까 물리적 이제 차이로 제압을 해서 이렇게 살인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자를. 그렇죠. 그죠? 근데 저는 그거를 여성 혐오 때문에 살인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좀 안타까워요. 그니까. 네, 이제 그 그렇게 남자 시철 씨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반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 네, 그 남자는 이제 아주 극소수의 정신병이고 우리는 길 가면서 여자 죽이고 싶다는 생각 전혀 안 해봤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인 남자잖아요. 더 착한 사람도 저 여자 아니고 이쁘다 뭐 안 네. 이쁘다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더 나쁜 남자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극히 평범한 남자인데 그냥 그렇죠. 근데 그 아주 소수의 남자가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남자들은 여자를 혐오해. 너네 우리랑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이렇게 항의하고 이런 게 저는 안타까운 게 한국 사회, 이 좁은 한국 사회, 뭐 좁은 걸 떠나서 한 나라에서 굳이 편을 갈라가지고 벌써 두 동강이 나서서 싸우는 게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지금 부족한데 그렇죠. 한 나라에서 벌써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벌써 남 vs 여러 해서 싸우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다 이거죠. 편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그렇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 남과 북으로도 나뉘어져 있고 많이 그리고- 나눠져 있어요. 네,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여당이야? 뭐 한번 싸워볼래? 여당, 야당, 한번 붙어. 남자야, 여자야. 너무 우리 기독교야 나 불교야 맞짱 뜰래? 조그만한 나라에 뭐 편이 너무 많은데 사실 강남역 살인 사건 봤을 때 네.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 여성분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모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이고 맞아요. 그 남성이 너무 잘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맞아요. 저 남자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손가락질까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아까 희철 씨 얘기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게 예전에 그 일본에 이제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한 사건이죠? 15년 전 아키하바라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용산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한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찌르고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길 가다 근데- 갑자기 근데 그때 행위. 당시 최근 그 강남역 살인 사건과 다른 건 뭐였냐면은 그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우리나라도 정말 있었어, 그냥 그거. 무차별이었어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희철 씨 얘기하신 것처럼 저 여성이 나보다 약하니까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죠? 그리고 예. 화장실 앞에서 다른 곳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남성들만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자리를 옮겼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얘기도 그 했었어요. 남성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례잖아요.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병이 있길래 여성을 그렇게 약자로만 생각하고 여성을 그렇게 죽였어야만 했나. 본인이 그 상사한테 시달렸던 게 여자 상사 아니었어요? 그 직장에서? 맞아요. 그 얘기 그쵸?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그거를 이제 합의를 애꿎은 받아가지고. 사람한테 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난 참 희철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일반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미국에서 버지니아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 총살했잖아요. 총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조승희 아, 맞아요. 맞아요. 조승희가 네. 미국 사람 다 죽였죠. 하지만 그거를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뭐 폭력적이고 살인마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번 거랑. 그때 당시에 조승희는 저기였죠.
한국 사람으로서 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쵸. 네. 어떤 차별? 그 동양인이 겪을 수 있는 차별을 좀 심하게 당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승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에이시안이라고. 풀기 위해서 이제 무차별로 했는데 미국에서는 희철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은 살인자지 한국 사람이 아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에 좀 성숙한 시민의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솔직히 진짜로. 감히 이 사람은 말씀드리면. 살인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강남역 그 사람은 살인자,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남성, 네, 뭐 여성, 뭐 남성이 이런 게 아니라 정신병으로 여성을 죽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좀 그러니까 남성이건 여성이건 다 떠나서 서로 모든 사람이 그 여성분을 추모하고 그 남성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나쁜 좋겠어요. 사람이고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맞아요. 시급해야 할 문제지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고 싸우는 건 좀 아니에요. 잠재적 살인자다. 그 얘기 뉴스에 나왔던 네. 뭐 그런 것처럼 남성은 잠재적 살인자다. 여성은 뭐 무조건 약자다. 그렇게 아예 스탠스를 나눠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번에 그쵸? 뭐 이번에 성폭행 사건 이런 것도 그렇고 저희 안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다 꽃뱀이다. 여자들은 다 남자 돈 뜨는데 안 그래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대부분의 남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여성들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건도 지금 보시는 일반적인 여자분들의 한 80%는 이게 남성의 문제다라고 안 그럴 거예요. 아, 그렇겠죠. 제가 생각해 이 문제에 대두된 이유가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크게 부풀리고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무서운 거는 행동하는 극소수가 사실 가장 무서운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무섭죠. 지금도 뭐 인터넷이라는 게 너무 우리나라는 활발하게 이제 하고 전 세계 있어가지고 1위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익명성을 가장한 어떤 되게 테러 수준의 테러 수준의 어떤 뭐 좌표 찍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듯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좌표 사실. 찍고 현피 네. 뜨고요. 그게 뭐 실제로 어떤 만나서 때리고 뭔가 가해가지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테러를 당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근데 치료도 잘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아까 뭐 남존여비사상 뭐 유교사상 되게 유교사상, 오래전부터 예. 막 그렇게 남녀 차별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크게 대두됐던 건 전 김여사 것 같아요. 김 여사? 네. 무슨 사건이죠? 운전을 운전할 못하시는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단어부터가 저는 그때부터 조금 많이 대두되지 않았나. 그렇네요. 여성 난 그래요. 차별에 난 대해서. 진짜로. 아니 그게 되게 웃긴 네. 게 나도 여자친구들 이렇게 막 운전 가르쳐 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참 우리 아버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운전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화를 이렇게 원성이 되게 높아요. 야 이래. 난 그러면서 왜 굳이 저래야 되나? 근데 여성 이렇게 앉혀놓고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고 아니 그 상황이 있었잖아 본인도. 근데 그걸 또 망각하고 나서 어떤 여자들이라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거 아직도. 저 단적으로 운전을 예를 들면은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저는 잘하는 여성분들은 눈에도 안 띄어요. 길거리에서 돌아다닐 때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면은 정말 잘하시는 여성분은 남자보다 더 잘해요. 제 동생이 저보다 잘해요. 저희 엄마도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여성분들이 운전을 못하시는 여성분들이 생겨나면은 그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자체에서 여성분들에게 공간 지각을 할 수 있게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여성분들한테. 그렇지. 학교 어린 때부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여성분들에게 공간감을 인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치, 근데 여자가- 남성들은 뭐 축구하시는 여성분들 많겠네요. 남성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공간감을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지. 군대에서 또 그런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저는 만약에 운전 못하시는 여성분들을 비하하기 전에 여성분들이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도가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아 그런 거 이걸 중요한 그 사람들을 맞아. 비하하기보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에서 어떤 그 조승희 씨처럼 어떤 그거를 한국인의 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이렇게 하듯이 어떤 그런 주의 의식들, 그러니까 이 의식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사례들은 이렇게 있는데 혹시나 뭐 더 거론할 사례들 혹시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이거 찾아봤더니 이런 이슈들 되는 사례들을 이렇게 물고 찾았어요. 이게 뭐 나오다가 이런 사건이 있었다. 마지막에 기사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나가지고 맞아요. 연관되어서. 연관으로 네. 해가지고 찾아본 거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하도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따로 찾아보는 단어들이 단어들 있어요. 이제. 남자가 여자를 남자를 혐오하는 단어들. 이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행여라도 이것들을 시청자분들 들으셨을 때는 절대 쓰지 않으셨으면 하는 안 바람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네, 전 솔직히 단어도 이런 그렇고. 단어들이 신조어다 요즘 많이 생기긴 하는데 알아먹기 되게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취지가 되게 나쁜 취지로 쓰이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찾아본 거는 이제 뭐 요즘 이제 남자 연예인들 사진을 그냥 남자 연예인 사진 올려놓고 밑에다 뭐 3초찍 이걸 이제 조루라고 표현을 한다더라고요. 그 낙티충, 예. 낙태를 하고 튀어버리는 이런 벌레 같은 뭐 이런 뜻의 낙티충들이라는 단어가 있고 누나 잡아먹고 태어난 이게 이제 부모 세대 때 딸이면 지워버리는 어떤 그런 것들 인식들 남아선호 때문에 사상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고 들어봤어요. 되게 아까 이제 심하네요. 우리 재진 씨가 중간에 얘기했던 미러링 모방 범죄라는 뜻이죠. 예. 이런 것들도 조금 그렇고 김치녀는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 했던 3일한 뭐 이런 그건 단어들 이제 다른 네. 한국 남자 벌레 한남충 뭐 숨 쉴 때마다 한 번씩 때려야 한다 숨쉬라 난 참 아휴 이런 단어들이 이게 끝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단어들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일베라고 하는 극소수의 분들이 김치녀라는 단어의 파생부터 좀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요? 당시에. 네, 그 뭐랄까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뭐 돈을 좋아하고 된장녀 뭐 이런 것처럼? 남자의 뭐 능력을 중요시한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자들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단어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단어도 사실은 좀 미러링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뭐. 저는 이 단어를 방금 들으면서 이걸 들으면서 화를 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네. 이 단어들이 한국 사람들 내에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한국 남자가 여자를 보고 김치녀라고 하고 이제 한국 여자가 남자를 보고 한국 남자를 보고 한남충이라고 한남충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 혼자 여행 갔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숙소에서 먹잖아요. 밥을 맥주 마시는데 야 너네 한국 여자들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 쌍꺼풀 안 한 여자 있어? 누가요? 그 말한 이제 사람은 미국 남자 뭐 외국 사람들이? 뭐, 예, 덴마크 어. 여자 뭐 다 하는데 화가 나더라고. 음. 우리 한국 여자 우리 같은 편이잖아요. 그럼 한 근데 나라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야 니네는 우리 다 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니네는 가슴 수술하잖아. 하면서 저도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뭐 제가 좀 어릴 때라서 싸우는 거지. 애국자였네. 어쨌든 왜 비하해 그러면서. 네, 근데 이거를 화를 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왜 그런 서로 부분이 비하하고 안타깝구나. 있잖아요 지금. 같은 맞아요. 민족끼리.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이해돼요. 네, 네, 맞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단어들이 참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오늘 남녀 이제 혐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게 해결 방안을 딱 나왔으면 해결이 됐겠죠. 해결이 됐을 텐데 아직까지도 요게 이제 미궁 속에 있고 아직도 진전 중이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각자의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남자 여자 이 혐오에 대한 어떤 이제 평등으로 가기 위한 아까도 말했지만 과도기적인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대처할 거 이렇게 올바른 행동들 각자 생각하는 것들 한번 하시면 편하게. 아까 현민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과도기적인 부분이 과도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과도기가 지나서 그렇죠. 네, 어쨌든 성숙하게 되는 과정이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그냥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네.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뭐 여성 혐오, 남성 혐오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려면은 서로가 서로를 좀 대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너희 이렇잖아, 너희라고 하나의 큰 뭉태기로 대상화하지 않았으면 같은 인간인데 마치 네. 다른 것처럼. 사실 저는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항상 공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까 희철 씨 얘기하신 것처럼 막 편을 갈라서 싸우고 굳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그 말씀드리는 건데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SNS 같은 곳에서 제발 이런 남자 만나라 이런 여자 만나라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중들 왜요? 왜냐면 그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줘요. 그 글 자체가 그걸 이상화 시켜 놓고 아닌 사람들은 네. 또 한남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글 자체가 하나의 모티브를 만들어주면서 이런 남자가 내가 꿈꾸는 이상이야 이런 여자가 내가 꿈꾸는 이상이야라고 아예 자기의 생각을 가둬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런 글들도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 그런 글들 별로 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진짜 찔리네요. 나 되게 제가
나 저런 남자 되지 말아야지. 이런 읽어보거든요. 되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아 제가 팔랑귀라네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그런 여자가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나 그런 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게 기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대진 씨의 어떤 의견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만이라도 네. 근데 저는 읽어요. 네, 저는 왜 자유민주주의인데 그거 뭐 읽고 그거를 일반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주관적인 의견이죠. 네, 주관적인 네. 의견이니까요. 네. 저는 이게 해결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두 가지 측면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 하나는 조금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팩트가 보여주잖아요. 남성 평등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둘 다 있어. 남자한테도 남자를 약자로 만들어버리고 여자를 약자로 만들어버리는데 맞아요. 그 여자의 그런 제도적으로 그 뭐 취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업이 책임을 지고 그런 퍼센테이지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그러게요. 이제 또 여성부 같이 이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좀 태클이 갔으면 좋겠고요.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좀 서로를 좀 존중하는 맞아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존중이 제일 필요해요. 내가 먼저 좀 여자를 먼저 너네 먼저 안 했잖아 이러지 말고 여자는 조금 그래도 물리적으로는 우리보다 힘이 없고 근육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런 뭐 물체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하고 분명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남녀가. 또 여자는 또 남자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해주고 뭐 군대 갔다 왔으니까 좀 인정해주고 우리도 여자가 힘없는 걸 조금 더 알아주고 그렇죠. 힘든 것도 알아주고 나는 지금 10kg 때문에 너는 왜 못해라고 하지 말고 여자가 힘이 좀 없으니까 그건 진짜 평등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티셔츠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건 남녀 평등이 아니야. 맞아요.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있어요. 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럴 아주 수 어릴 있어요. 때 네. 초등학생 때요? 아이덴티티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조금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좀 아픈 측면, 좀 약한 측면을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막 이렇게 두 얘기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 사회가 불안하잖아요. 엄청 뭐 불안하죠. 묻지마 살인, 그러니까 남녀 혐형 이런 떠나서 그냥 묻지마 살인. 정신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그냥 가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막 칼로 찌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사회적인 불안감, 그리고 또 어떤 취업률 그리고 뭐 소득에 대한 요즘 또 결혼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못해요. 조건이 경제적인 거예요. 3포 세대, 5포 세대 말 많죠. 네, 지금 계속 포기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이제 조건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녀가 이런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서 누구를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렇게 막 하는 부분들이 지금 되게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저도 발췌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여튼 이 해결 방안 중에 저도 찾아본 거는 결국에 아까 희철 씨, 재진 씨 얘기했던 것처럼 연장선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남녀가 대화를 해야 된다. 네,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를 해서 그게 꼭 해결책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 쪽으로 가는 이 확률이 훨씬 더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녀 간의 어떤 아까도 말했잖아요. 네가 잘했니, 너가 잘했니, 넌 여자라서 이런 거고 넌 남자라서 이런 거잖아가 아니라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맞아요. 사실 우리가 가까운 예로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자 남자야. 맞아요. 네. 우리 일반적인 여자를 대할 때 우리 엄마가 여자란 말이야. 엄마 대하듯이 엄마라고 생각하고 어떤 존중을 해주면 되고, 반대로 아빠는 아직 남자라는 맞아요. 대상으로 아빠를 빗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자라는 대해서 존중해주고. 조금만 여자를 성적 대상화하잖아요. 우리 엄마 생각해보면 절대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아빠한테 이러고 아빠 뭐 희철 씨가 남자처럼 이러지 얘기했지만 않잖아. 내 누나 생각하고 내 여동생 생각하면은 그건 연장선이야. 야한 말 안 나와요. 그 여성에게 존중할 수밖에 해줄 없다니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부터 조금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적, 사회적 이런 의식들을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결국 이 남녀 문제가 이제 혐오라는 말들이 좀 사그라들고 이 과도기를 되게 무사히 넘겨서 결국에는 아까 희철 씨가 대하는 이런 사회적인 현실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평등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대화 좋네요. 대화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대화, 네. 이해, 존중. 남녀 커플들도 대화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게 그럼요. 되게 좋다고 네. 생각해요. 저도 아직 그게 좀 잘 안 되지만 그게 제일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오늘 이제 동아리 수다 토크 우리 남자 여자 혐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무거운 주제고 예민한 주제라고 아까도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은 처지고 좀 심각하게 토크를 좀 이뤄가긴 했지만 네. 마냥 웃으면서 재밌게 할 수는 없었어요. 예, 저희도 되게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 예민한 단어들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 절대 저희가 오늘 여자 게스트 패널들이 없으셔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남자끼리 얘기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어떤 편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사건 중심으로 좀 각자 얘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동아의 수다 토크편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고요. 다음 주에 저희 또 한번 또 우리 셋이서 또 엄팀장님까지 해가지고 어떤 주제로 또 나올지 한번 토의를 해보고 논의를 해봐서 다음 주에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재진 씨, 우리 희철 씨, 우리 현민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